오늘은 우리 어디가? 아들이 거울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 엄마. 오늘도 쉬세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또, 어제도 숙소에 있었는데, 오늘도 저희 오늘 온천 가거든요. 근데 어머니 어제 힘들어 보이시던데 오늘도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안 피곤해.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아들이 난처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근데 엄마, 표 이미 취소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도 어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저희가 다 서운해요. 그 말투가 비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피곤한 척을 했다는 것처럼요.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 안 피곤하다고 했잖아. 일본까지 왔는데 숙소에만 있기 싫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엄마, 밖에 날씨도 덥고 또 오래 걸으면 무릎 아프시잖아요. 그냥 서울랑 여기에 계세요.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서우도 어려서 어차피 거기 못 들어간대요. 어머니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뭐 하라고? 손자만 보라고? 아들이 시계를 보면서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시간 없어요. 늦으면 안 돼요. 그냥 좀 봐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제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둘이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멍하니 그 문을 바라봤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아들 민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자 서울을 봐주기 위해서요. 아들 부부가 맞벌이니까 누군가는 손자를 돌봐야 했죠. 그게 바로 저였어요. 평일 아침부터 4시까지 손자를 돌보는 게 어느새 제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만 부탁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일처럼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 민지는 회사를 다니면서 바쁘게 살았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주말에도 종종 손자를 봐줬어요. 그럴 때면 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도 포기하곤 했죠. 미안해. 오늘 손자 봐줘야 해서 못 나갈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친구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을 거예요. 며느리 민지는 항상 고맙다는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부탁이었어요. 어느 주말 아침이었죠. 현관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저희 오늘 결혼식 가야 되는데 서우 좀 봐주세요. 그러더니 손자 가방을 현관에 놓고는 바쁘게 돌아섰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 틈도 없이요. 저는 그날도 말없이 손자를 안아들었어요. 서우는 제 품에 안겨서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피곤함이 다 사라지곤 했죠. 우리 서우,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허전했어요. 저도 그 결혼식이 누구 결혼식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민지 친구 결혼식이었어요. 한 달 전부터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는 당일 아침에 부탁하더라고요. 아들 집에서 손자 서울을 보다가 밤에 혼자 집에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작은 빌라에 혼자 사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죠. 그럴 때마다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누굴 위해 사는 건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사는 건가? 손자를 위해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족은 서로 도와야지. 내가 뭘 더 바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곤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남편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제가 너무 희생만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조금 났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어김없이 아침 8시에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자를 봐주러 갔는데 아들 민우가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생신 있잖아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아들이 제 생일을 챙긴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래, 알지. 근데 왜? 민우가 며느리 민지를 쳐다봤어요. 민지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둘이 미리 얘기를 나눈 것 같았어요. 엄마, 이번 생신에는 특별하게 해외여행 가요. 효도여행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니요. 저는 평생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랑 제주도 한 번 간 게 전부였죠. 해외여행. 진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엄마, 그동안 서우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저희가 감사해서요. 민지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일본 후쿠오카로 3박 4일 다녀와요. 멀지도 않고 좋대요. 일본이라니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일본을 제가 직접 가본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물었어요. 나 여권도 없는데.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죠. 그럼 만들면 되죠. 다음 달에 갈 거니까 시간 충분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고 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나 일본 간다. 영숙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뭐? 일본.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신이 나서 설명했죠. 아들이 효도 여행을 보내준다고 일본 후쿠오카로 간다고요. 영숙이가 부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좋겠다. 민우가 효자네. 나도 우리 딸한테 해외여행 가자고 해봐야겠다. 주말에 저는 친구들이랑 옷 쇼핑을 나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입을 옷을 사야 했거든요.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이렇게 쇼핑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일에는 서점에 가서 일본 여행 책자를 읽었습니다. 후쿠오카에는 뭐가 있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메모도 하면서 꼼꼼히 봤어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책을 읽는데 마음이 설렜어요. 이런 기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구청에 가서 여권을 만들었어요. 살면서 처음 만들어보는 여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김순자, 제 이름을 쓰는데 괜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여권을 받아 들고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 같았죠. 손자를 봐주러 가는 시간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행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 마음을 쓰고 있었던 거죠. 제가 손자를 봐주는 걸 고맙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도 여행 생각을 했어요. 어떤 옷을 입을까, 뭘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들었습니다. 여행 가기 일주일 전부터 가방을 미리 쌌어요. 옷도 챙기고 세면도구도 챙겼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어요. 100만 원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여행 경비에 보태라고 아들에게 줄 겁니다. 아들이 모든 돈을 내는 것도 부담일 테니까요. 드디어 여행 전날 밤이 됐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내일이면 평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죠. 이렇게 설레고 행복한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다음 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건물이 정말 컸어요. 천장이 높고 사람들도 엄청 많았죠. 저는 두리번거리면서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거든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제 여권을 받아보더니 친절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들뜬 마음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손자 서우는 유모차에 앉아서 주변을 구경하고 있었죠. 이런 것도 처음 만들어 봤어. 같이 여행 가줘서 고마워.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죠.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이거 받아. 여행 경비에 보태. 민우가 손을 내저었어요. 엄마, 그런 거 안 받아요. 저희가 모시고 가는 건데요. 저는 아들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아니야. 받아. 내가 그냥 빈손으로 따라갈 순 없잖아. 기분 좋게 다녀오자. 민지도 옆에서 말했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받아. 이거로 맛있는 밥 한 끼 사 먹자. 결국 아들이 봉투를 받았어요. 민지도 옆에서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했죠.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니까 구름이 보였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다니요. 하얀 구름 위를 날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몇 시간 후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공항 안내 방송이 일본어로 나왔어요.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것조차 신기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니까 일본어 간판들이 보였어요. 길거리에는 자판기도 많았죠. 자판기마다 음료수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어요. 어머니, 저기 자판기 보이죠? 일본은 자판기가 엄청 많대요. 민지가 설명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구경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갔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일본 거리는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안 보였죠. 숙소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방이 2개였어요. 하나는 아들 부부 방이고 하나는 제 방이었죠. 저는 제 방에서 짐을 풀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왔구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세면도구를 정리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밝아 보였죠. 짐을 풀고 나서 바로 쇼핑센터로 갔어요.
첫날은 쇼핑을 한다고 했거든요. 큰 쇼핑센터였습니다. 백화점보다 더 컸어요.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가게도 많았죠. 우와, 여기 크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감탄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민지가 화장품 가게로 들어갔어요. 아들도 따라 들어갔죠. 저도 처음에는 따라 들어가서 구경했어요. 화장품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1시간을 돌아다니니까 무릎이 욱신거렸죠. 저는 참으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2시간, 3시간을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나 좀 앉았다 가면 안 될까? 다리가 좀 아파서. 아들이 쇼핑백을 들고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런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저쪽에 벤치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민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저희 구경 조금만 더 하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손자 유모차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서우가 자고 있었어요. 어머니, 서우 좀 봐주세요. 깨면 안 되니까 조용히 있어 주세요. 저는 유모차를 잡고 벤치로 가서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가족끼리 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다들 즐거워 보였죠. 저만 혼자 벤치에 앉아서 유모차를 지키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어느새 30분이 지났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저는 유모차를 천천히 흔들면서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안 왔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손자를 봐야 했으니까요. 유모차를 밀면서 서우를 재웠어요. 서우가 깨면 안 되니까 조용히 흔들어줬죠.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괜히 창피했어요. 혼자 벤치에 앉아있는 늙은 할머니처럼 보였을 거예요. 다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죠. 한국에서부터 무릎이 안 좋았거든요. 병원에서 관절염이라고 했어요. 약을 먹고 있었지만 오래 걸으면 아팠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어요. 둘 다 즐거워 보였죠. 엄마, 오래 기다렸죠? 이제 가요.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일어나서 따라갔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팠어요.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우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민지가 편의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일본은 편의점이 유명해요. 컵라면이랑 김밥 사서 먹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편의점 음식을 저녁으로 먹는다고요? 첫날인데요. 엄마, 일본 편의점 음식이 진짜 맛있대요. 저희 한번 먹어봐요. 아들도 옆에서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더니 편의점 음식을 먹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숙소에 가는 길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컵라면 몇 개와 김밥을 샀어요. 저는 구경만 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김밥도 먹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지만 마음이 허전했어요. 이게 첫날 저녁이라는 게 서운했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2시간 동안 벤치에 앉아 있던 일,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운 일. 내일은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기대했던 여행과는 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숙소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관광을 간다고 했거든요.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나을 거라고 믿었죠. 거실로 나가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아들이 삼각김밥을 하나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거든요. 삼각김밥은 작았지만 맛있었어요. 오늘은 어디가? 아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바다 쪽에 유명한 곳이 있대요. 모모치 해변이라고. 거기 갈 거예요. 민지도 신나서 말했죠. 거기 산책로가 있는데 경치가 진짜 예쁘대요.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다 구경하는 건 좋죠. 저도 바다를 좋아하니까요. 택시를 타고 모모치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죠. 민지는 벌써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도 주변을 둘러보면서 구경했습니다. 산책로가 시작됐어요.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길이었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0분쯤 걸으니까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제 쇼핑센터에서 걸어다녀서 그런지 무릎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았죠. 날씨도 덥고 습하기까지 했어요. 땀이 계속 났죠. 저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지가 뒤돌아보면서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응, 괜찮아. 하지만 사실은 힘들었어요. 무릎이 욱신거렸고 숨도 찼습니다. 그래도 참고 걸었습니다. 20분을 더 걸었어요. 저는 걷다가 숨을 돌리려고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던 민지가 돌아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짜증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가다가 계속 멈추세요? 뒤에 사람 많잖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멈춰 서니까 뒤에 사람들도 멈춰야 했던 거죠.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미안해. 무릎이 좀 아파서 그래.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작은 한숨이었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어머니는 천천히 따라오세요. 민지가 말했죠.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오세요. 저희 끝에서 기다릴게요. 그러더니 아들이랑 앞으로 휙 가버렸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저는 혼자 뒤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신나게 얘기하면서 걷는데 저만 혼자인 것 같았죠. 무릎이 너무 아팠지만 참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뒤에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으니까 바다가 보였어요. 파란 물결이 반짝이는 게 정말 예뻤습니다. 하얀 모래사장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바다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외로웠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 멀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밀면서 즐거워 보였죠. 저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나는 왜 혼자 걷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온 게 아니었나요? 효도 여행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한참을 걸어서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면서 벤치에 앉았어요. 엄마, 여기 경치 좋죠?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거든요. 사진을 몇 장 찍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했어요. 왕복 코스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또 걸어야 돼. 민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여기가 끝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해요. 저는 한숨이 나왔지만 참고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더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었습니다. 이미 힘이 다 빠졌거든요. 저는 계속 다리를 주무르면서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어서 입구에 도착했어요. 저는 거의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쉬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팠어요.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당연했죠. 아침에 먹은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오늘 저녁은 숙소 근처에서 간단히 먹으면 안 될까? 너무 피곤한데.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해야 돼요. 여행 왔으면 현지 음식 먹어야죠.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후회 안 하게 제대로 먹어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피곤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라멘집으로 갔습니다. 유명한 집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희도 30분쯤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자리에 앉아서 주문한 라멘이 나왔는데 국물이 엄청 기름졌어요. 냄새도 강했죠. 저는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서 먹었어요. 맛은 괜찮았는데 너무 짰습니다. 국물도 기름져서 먹기 힘들었어요. 어머니, 맛있죠? 민지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맛있네. 하지만 사실은 입에 안 맞았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조금 먹다가 웃으면서 말했죠. 김치 먹고 싶다. 그 말을 하자마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더니 민지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들도 표정이 안 좋아졌죠. 저는 그 분위기를 느꼈어요. 제가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다시 말했죠. 아니야, 괜찮아, 맛있어. 그리고는 입에 맞지 않은 라멘을 억지로 먹었어요. 배가 고팠으니까요. 하지만 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저는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다리를 주무르면서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다리가 아파서 쉬자고 했을 뿐인데요. 김치가 먹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거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죠. 오늘 너무 피곤하다. 어머니가 자꾸 앉아서 쉬자고 하니까 맘대로 다니지도 못했어. 민지 목소리였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좀 참아야지 뭐. 참긴 뭘 참아. 여행 왔는데 맘대로 못 다니면 뭐 하러 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때문에 여행을 망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그렇게 또 스스로를 달래면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행이 즐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들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제대로 쉬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푸석해 보였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도 생겼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빵이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아들이 빵 하나를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먹었습니다. 달콤했지만 아침부터 빵을 먹어서 그런지 속이 더부룩했죠.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저는 빵을 놓고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엄청 덥대요.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창밖을 보니까 해가 쨍쨍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감이 왔어요. 그래서 민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숙소에서 쉬세요. 어제 많이 힘드셨잖아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나만 숙소에 있으라고?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저희 투어 예약해놨거든요. 그런데 많이 걷고 힘든 코스래요. 민지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무릎도 아프시고 음식도 입에 안 맞으시잖아요. 시원한 숙소에서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야.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일본까지 왔는데 숙소에만 있을 순 없잖아. 아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 투어는 정말 많이 걸어요. 하루 종일 걸어야 해요. 어제도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힘들어 했던 게 잘못인가요? 제 나이가 67살인데 하루 종일 걸으면 당연히 힘들죠. 그래도 제가 뭔가 말하려는데 민지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서우 좀 봐주세요. 서우도 아직 어려서 사람 많은데 데리고 가기 그렇잖아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를 배려하는 게 아니었어요. 손자를 맡기려는 거였죠. 숙소에서 손자나 보고 있으라는 얘기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갔다가 언제 오는데? 아들이 시계를 보면서 대답했어요. 저희 저녁쯤 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러더니 컵라면 하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점심은 이거 드세요. 저희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둘이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뭐 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서우 봐주시면 되죠. 서우랑 놀아주세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어제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저희가 걱정돼요. 오늘은 푹 쉬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거든요. 나도 가고 싶은데.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들이랑 며느리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 금방 다녀올게요. 서우 부탁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둘이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어요. 저는 멍하니 문을 바라봤죠. 숙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손자 서우만 제 옆에 있었어요. 서우는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밖을 지나다니고 있었죠. 다들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분명 효도 여행이라고 했는데 저만 혼자 숙소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를 보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고팠어요. 아침에 빵 하나 먹은 게 전부였거든요. 시계를 보니까 벌써 12시였습니다. 물을 끓여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이 쓸쓸했죠. 라면을 먹으면서 손자를 봤어요. 서우는 제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모습이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라면을 다 먹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일본 방송이 나왔지만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더라고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5시가 되도록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았죠. 배가 다시 고파졌습니다.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어요. 어제 아들과 며느리가 맥주 마시면서 안주로 먹던 치킨이 조금 남아 있었죠. 저는 그걸 꺼냈어요. 차가운 치킨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었어요. 몇 조각밖에 안 됐지만 배고프니까 먹을 수밖에 없었죠. 치킨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본까지 와서 혼자 남은 치킨을 먹고 있다니요. 저녁 6시쯤 되니까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둘 다 신나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둘은 계속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어디 갔는지, 뭘 봤는지, 뭘 먹었는지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엄마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워요. 아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배고프시죠? 저희 만두 사왔어요. 아들이 봉지를 내밀었어요. 만두 한 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급하게 먹었어요.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배가 많이 고팠죠. 만두를 먹는데 민지가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식욕도 많으시네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말투가 이상했거든요. 어머니, 나이 되면 식욕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잘 드시네요.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잘못인가요? 하루 종일 컵라면 하나랑 치킨 몇 조각 먹은 게 전부인데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만두를 다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삼켰어요. 나 먼저 들어갈게. 저는 일어나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피곤하세요. 그럼 일찍 쉬세요. 그러더니 제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죠. 소리가 새나갈까 봐요.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둘이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 오니까 너무 재밌다. 민지 목소리였어요. 아들도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러게, 나중에 한 번 더 오자, 우리 둘이서. 그래, 다음에는 우리끼리 한 번 더 오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이럴 거면 왜 같이 왔을까 싶었습니다. 그저 서우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건가요? 그들은 제가 준 100만 원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혼자였습니다. 혼자 걷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울었죠.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서 계속 헤맸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눈이 부었어요. 어젯밤에 많이 울었거든요. 세수를 하면서 얼굴을 찬물로 씻었습니다.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부어 있었죠. 거실로 나가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또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오늘은 우리 어디가? 아들이 거울을 보면서 대답했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 엄마, 오늘도 쉬세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또, 어제도 숙소에 있었는데, 오늘도? 민지가 화장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저희 오늘 온천 가거든요. 근데 어머니, 어제 힘들어 보이시던데, 오늘도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안 피곤해.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아들이 난처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근데 엄마, 표 이미 취소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표를 취소했다고요? 저한테 물어보기도 전인데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거울을 보면서 말했죠. 저희도 어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저희가 다 서운해요. 그 말투가 비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피곤한 척을 했다는 것처럼요.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 안 피곤하다고 했잖아. 일본까지 왔는데 숙소에만 있기 싫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엄마, 밖에 날씨도 덥고 또 오래 걸으면 무릎 아프시잖아요. 그냥 서우랑 여기에 계세요.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서우도 어려서 어차피 거기 못 들어간대요. 어머니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뭐 하라고? 손자만 보라고? 아들이 시계를 보면서 말했죠. 급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저희 시간 없어요. 늦으면 안 돼요. 그냥 좀 봐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제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희 가야 돼요. 서우 부탁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둘이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멍하니 그 문을 바라봤죠. 손자 서우가 제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서우를 안아 올렸어요. 서우는 제 얼굴을 보면서 웃었죠. 우리 서우, 또 할머니랑만 있어야 되네. 오늘도 또 혼자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죠. 손자를 보면서 숙소에 갇혀 있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나가서 사올까 생각했지만 서울을 두고 나갈 수는 없었죠. 게다가 여기는 일본이었어요. 저는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냥 참기로 했어요. 물만 마시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올 때까지요. 저녁 6시쯤 되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둘 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온천에 다녀온 모습이었죠. 엄마, 온천 진짜 좋았어요. 아들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요. 어머니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네요. 민지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마치 제가 안 간다고 해서 못 간 것처럼요. 저는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가 나 빼고 간 거 아니야? 아들이 당황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나는 여기에 서우 봐주러 온 거야? 민지가 변명했어요. 저희가 어머니 힘드실까봐 배려한 거잖아요.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배려야? 효도 여행이라면서 왜 나만 숙소에 있어야 돼? 아들이 말을 더듬었어요. 엄마, 그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 오늘 먹은 거라고는 물밖에 없어.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계속 말했죠. 너희는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온천도 가고 즐겁게 놀았겠지. 나는 여기서 손자보면서 배고파도 참았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언제 말을 하라는 거야? 너희는 나가 있었잖아.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지도 말했죠. 배고프면 지금 밥 사드릴게요. 그 말투가 또 비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됐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여행을 같이 즐기고 싶었을 뿐인데요.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짐을 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한테 말을 걸지 않았죠. 엄마, 아침 드세요. 아들이 빵을 건넸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항 가는 내내 조용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봤죠. 아들과 며느리도 눈치를 보면서 말을 안 했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다고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바래다 드릴게요. 아들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게. 택시에 올라타서 창밖을 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여행 가방을 열어보니까 입지도 못한 옷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죠. 이게 효도 여행이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봐주러 일본에 간 거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둘이서 여행을 즐겼죠. 제가 준 100만 원으로요.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저는 욕조에 앉아서 생각했죠. 왜 효도 여행이라고 했을까? 자기들끼리 여행 가면 되는 거였잖아요. 저를 그냥 손자 보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저도 여행을 즐기고 싶었는데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일본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자식들한테 휘둘리지 않기로요. 제 인생을 살기로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평소 같으면 아들 집에 가서 손자를 봐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가지 않았어요. 9시가 되니까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왜 안 오세요? 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요. 민지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다급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이제 안 갈 거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에 민지가 말했죠. 어머니, 장난치시는 거죠? 저 진짜 지금 출근해야 돼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서우는 내 아들이 아니고
네 아들이야. 너가 봐야지. 나 이제 안 봐줄 거야. 민지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하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더 이상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화 많이 나셨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이건 화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아들이 급하게 말했죠. 엄마, 일본 여행 때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와줘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